만약에 SDI가 예측하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도 올해 기차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보는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바닥이란 관점들은 나온 것 같고, 이번에 포스코홀딩스에서 나온 컨콜에서 나오는 거 리튬 가격이 거의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PBR 네, 관련된 종목들 이게 제일 강한 거 금융, 거기다가 지주사 이런 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실적이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어제 보게 되면 테슬라가 장중에 반등했었어요. 테슬라 지금이 매수 시점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던데.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럴 거라 생각했어. 어떻게? 예. 내가 그 계좌를 다 보고 있거든. 비밀번호 바꿔야지.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다 해서 시장 분위기까지 갔다 그러면 어제 저점대를 또 들어왔을 겁니다. 네. 버티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게 요 자리 195달러대를 한 번에 돌파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딱 찍고 음봉이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193.97달러 예, 이 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밑에는 받쳐주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요 갭 나온 데를 들어 올려고 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나오는데, 또 테슬라 얘기하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게 앨범알이죠. 네. 근데 죄송한데 앨범알은 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앨범알 주가는 또 한 4%대 밀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차 지지권 성공, 이게 지지권 자리가 지난번 112달러에 대한 박스권이죠. 여기를 지지했는데 거기하고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거래 터지면서 밀립니다. 다시 깰 준비하는 것 같아요. 112달러.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는 이거는 이 정도 한 106달러대 안쪽으로까지 또 다시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나. 한쪽에서 고점이 낮습니다. 기분 나게. 고점 저점이 단기 박스권 그리는데 고점 이렇게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다. 각오하고 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약간 또 2차전지 쪽에서 그렇게 완전 우호적인 게 아니겠죠. 그러면 혹시나 이걸 가지고 이번에도 쭉 밀린다. 그러니까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BM 지금부터는 들어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극점으로 밑으로, 오늘 만약에 주가가 지금 20만 8천 원입니다. 네, 20만 8천 원대 밑으로 이렇게 여기를 터치하거나 그 밑으로 내려온다. 진입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사봐야죠. 이렇게. 근데 에코프로비엠보다 포스코 퓨처엠이 더 강해 보이지 않아요?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 컨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도 어차피 같은 섹터라면. 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뭐 양극재, 묵재군 하긴 한데 하게 되면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때 밀려 내려올 텐데, 근데 워낙 많이 빠진 게 초기에 많이 들어간다.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럴 때는 트레이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잘못했던 걸 들어가는 것도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진 게 오히려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시장에 우리 전문가분들은 에코프로비엠이 왜냐면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탕으로 했을 때 더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결과를 보면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는 그쪽에 쏠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들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단순 논리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길게 보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더 많이 빠졌는데 단기간에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나오는 자리, 이렇게 주봉상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나온 요 단기적인 이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어떻게 반영이 돼서 딱 터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다 비슷합니다.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된다 해도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지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는 아닌 거죠? 추세 전환은 뭐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QE 확대가 나와야 됩니다. 실적이 좀 좋아졌을 네. 때. 근데 이게 QE 확대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얘기하는 거와 삼성 SDI가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삼성 SDI는 올해도
하반기 되면 괜찮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객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하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SDI가 예측하는 것처럼 큰 이상이 없어. 올해 하반기에도 올해 기차 성장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컨콜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맞든 간에 이들이 바라보는 거는 일단 지금이 바닥이라는 관점들은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서 컨콜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포스코홀딩스에서 나온 컨콜에서 나오는 거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리튬 가격이 거의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바닥권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그 회사 있죠 포스코 리튬 바나 뭐 그 회사 그 회사가 올해 흑자 전환한다고 합니다. 네, 한 1분기 때 늦게부터 해서 올해 4분기까지는 흑자 전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튬 가격이 더 빠지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견조한 모습들로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리튬 가격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부터는요. 빠지지만 않아도 양극재 쪽에서는 약간 비벼볼 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P가 안 빠진다고 해서 버틴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위축되다 보니까 반대의 그건 되겠죠. 근데 Q가 확대가 나오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는 구간 이건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이거는 Q는 아직 아니고 P만 어느 정도 버티고 약간 턴한다만 하더라도 일단 반응이 나올 때가 되겠죠. 그런 구간을 좀 노린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제가 그 배터리주들에 대한 네. 그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저도 기억이 나요. 한 2년 전쯤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선정을 할 때 우리 배터리 관련주들에게 그 CATL을 예상으로 잡고 네. 거기다 주는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기준을 잡았었잖아요. 네. 일본도 그렇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오히려 지금 우리 그 밸류. PE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절반? 좀 넘게? 한 40%, 한 30, 40% 이상 싼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파나소닉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여기는 성장주고 계속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네. 글로벌 어떤 밸류가 그런 식으로 확정이 돼 버리면 네. 그쪽 기업들의 그러면 우리의 심리도 변동이 생기면서 당연하죠. 예. 이게 또 기대치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 걱정도 되기는 해요. 맞습니다. 스탠다드가 바뀌게 되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그 회사들마저도 밸류가 낮아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PQ가 다 좋아지는 구간 때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 그게 그쪽도 영향을 받은 거죠. PQ가 안 좋아하는 걸 확인하면서 같이 내려왔다고 보니까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낙폭 큰 것과 피해 반응들로 생각하게 되면 반전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만 예전에 봤던 밸류가 저만큼이니까 저만큼 그냥 갈 거야 이건 아닙니다. 밸류 보통 그렇게 되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산정 시 그 기준점이 내려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아마 저희가 타겟 밸류나 타겟하는 흐름들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긴 한데 이번 시장은 또 어떻게 정해줄지는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보다 보니까 나머지 뭐 보잉이나 뭐 저쪽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일단 코스피 쪽 오늘 볼 때 코스닥 지수는 그냥 오늘도 그거죠. 제가 지금 최근에 3일 동안 보게 되면은 그냥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지금 자리로 보게 되면 단 이 자리가 지금 790선 요 자리들이 그렇게 크게 관통할 자리는 아니고 밑에도 한 770선 그러니까 밑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자리는 예전에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는 자리는 좀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의 단기 과매도 신호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뭐 추가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람으로 일단 보는 상황들인데 오늘도 코스피는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밑에 이제 단기 이동 캔슬 깨면서 회복하는 과정들 이거 지켜봐야 되는데 아니 자리가 무슨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뭘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오늘 또 섹터 동향 가지고 또 시장에선 계속 관심이 높겠죠. 네. 또 제가 얘기하는 뭐 최근에 트렌드가 불고 있는 저
PBR 네, 관련된 종목들 이게 처음으로 지금 계속 강한 거 뭐 철강이나 뭐 이런 작은 종목들 빼겠습니다. 제일 강한 거 금융 거기다가 지주사 이런 쪽으로 나오고 어제 지주사 보니까 약속이 나 있던 듯이 와 이거 보면 참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알고 있었나요? 그들은 딱 동시다발적으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야 이거 사야 돼. 우리 사 이런 것처럼 기관들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좀 그렇다고 쳐도 기관들은 완전히 뭐 패보면 사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근데 네. 어제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4천억 팔아가지고 그거 코스피에서 그런 네. 것들 4천억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고 그러니까요. 이 정책이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어떤 이게 그렇죠. 함께 나와야 되는데 한정돼 있는 시장에서 저렇게 해버리니까 이쪽 거 팔아서 저쪽 거 가는 이 악순환. 그러니까 더 이 정책적인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시장이 인위적으로 꼬이는 것 같은 느낌? 딱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뱅크 오브 재팬이 ETF를 매수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벌써 되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아베노믹스 시작돼 10몇 년 전서부터 시작돼 온 거니까. 이거 쭉 끌어오다가 그러면 하다가 보니까 개인들은 원래 주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근데 거기다가 비과세 혜택 주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런 정책적인 걸 쓴다라고 하니까 개인들이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트렌드에 맞게 하는 거 아니야? 들어오다 보니까 없던 일본은 개인 주식 비중이 거의 뭐 조용한 누가 주식을 합니까? 일본이 90년대 주식했다 망한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없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게 되면 선순환이죠.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쓴다. 얘네들이 뭐 합니까? 이거 팔아다가 이쪽으로 가는 돌 빼다가 이돌 맞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은 박살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들. 그런데 거기다 더 특이한 거는 어제 보니까 삼성물산 실적 발표 좋게 하고 거기다가 자사주 갖고 있던 거 소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뭐 물론 알고 있어 뭐 그렇게 하겠지. 뭐 하나금융, 메리츠금융 거기다 또 우리금융지주 한다고 그러고 뭐 KB도 따라가겠죠. 이런 쪽으로 나왔던 거는 어느 정도 정부 정책 때문에 아유 그럴 것 같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그냥 빡빡빡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게 안 좋더라고요. 저 보니까 거기다가 또 금융 쪽도 당연히 우리도 해. 그래서 결론은 저 PBR 쪽의 종목들이 저평가란 걸로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과 함께 자본 효율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매입 앤 소각 이런 기조를 맞춰가겠다고 하는 정부 의도와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 거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시나리오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지금부터 이거 테마가 나올 수 있겠죠. 자사주 그러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이게 1번 그리고 갖고 있으면 뭐해 소각해야지 소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 2번 3번째 이거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와 시장에서 환호합니다. 단 중요한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한 번 이거 자사주 갖고 있던 거 정부가 하도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내가 한 10%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 소각했습니다. 눈치 이렇게 딱 보니까 잘했어. 휴 살았다. 끝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주주가치 제고입니까? 2% 하고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돈 벌어서 이거 또 2% 하고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각을 연속으로 할 수 있겠느냐? 자사주 매입, 소각, 연속 이런 식으로 계속 올해 내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게 주가가 강세로 가는 요인입니다. 이거 안 나오게 되면 이거 눈치만 보서 1번, 2번에 딱 멈춘다. 그냥 테마 트렌드죠. 테마 정도로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연속성으로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느냐? 자신감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실적이 뭐 지주사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자회사들이 다 실적이 계속 우상향으로 빡빡빡빡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실적 좋으니까 우리도 받은 거 가지고 할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뭐 1번, 2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실적이 우상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근데 저희 지주사 특징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대기업 쪽이고 대부분이 사이클 쪽입니다. 그렇죠. 사이클 좋을 때는 돈 벌다가 안 좋을 때는 처참합니다. 이게 반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한국 기업들의 또 단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에 테마니까 또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관들 또 금융투자애들 미친 듯이 또 막 사면서 야 니네 거기서 고생하고 있지 우리 이쪽으로만 간다 와 이러고 있는 게 과연 맞는 아이디어냐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먹히고 있는 2월 달에 뭐 정책 발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2월 5일 날 공청회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지금의 이러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아이고 코스닥 지금이라도 그냥 저거 자산주 저 PBR주 사야지 하면서 가게 되면 또 이쪽 거 팔아가지고 이 악순환으로 코스닥이 상당 기간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긴 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신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거 하나가 다행인 거고 두 번째는 트렌드 자체가 그러면 AI라는 트렌드가 큰 트렌드가 끝나고 다 그쪽으로 가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아까 미국에서 보셨듯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지구가 나오는 거는 몰라도 트렌드가 꺾인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가야지 이쪽이 화도 강하니까 그러면 지금 했던 거에 한 10% 정도만 가서 약간 계좌가 이거는 어차피 지금 다음 타임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요 10%를 가지고 어떻게 노리는 전략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계좌 이거 다 팔고 그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순간 또 그들에 쫓아다니는 꼴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은 어차피 그리고 또 주식이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으로 보게 되면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성장을 하는 조건들이 실적 기반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원래 자사주 매입보다 가장 좋은 거는 투자예요. 기업은 투자를 해서 성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가져가는 게 먼저인데 솔직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돈 벌어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있다. 원래 우리가 성장주를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투자보다 배당을 주기 시작할 그렇죠. 때 그때가 이제 매도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맞습니다. 이런 거 보고 그게 투자 아이디어라고 워낙 정체가 되고 거의 빈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와서 움직이는 건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게 주축이 돼서 시장을 끌어간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K 증시의 스타일로는 그냥 한때 잠깐 들어오는 유행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길어봐야 두어 달 정도. 네. 이거 보세요. 네. 두어 달이면 난 우린 죽지 다. 코스닥 다 죽지. 고점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꼬시는 거. 네. 그거 좀 살려줄 테니까 일로 빨리 들어와. 내가 팔고 또 딴 데 가게. 이렇게 꼬시는 과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라면은 그냥 지금 하고 계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많이 빠진 주식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차라리 이번 수급을 통해서 그 좀 뭐가 어그러져 가지고 당기 낙폭이 커졌다. 그거 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럴 때 또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네요. 그 로마 그 브루투스 시저를 암살한 그 어머니 이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다고 하는데 네. 감각이 뛰어난 그 사람이 아들에게 평생 한 교육이 그거래요. 한마디. 항상 승자의 편에 붙어 있어라.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이거 그렇죠. 네, 그들이 승자일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승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참 그래요. 네, 그냥 참 굉장히 참 어려운 시장에 우리가 네. 판단하기가. 네, 주도를 하려고 무지 노력은 하겠지만, 네, 그따위로 주식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또. 자, 우리 열받은 우리 착즙. 그래서 오늘 뭘 봐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특이의 섹터들 동향들 보게 되면 뭐 지주사 얘기 한번 했었고요. 네. 전력 설비 쪽도 좀 센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임 대표님의 그 종목이 나오네요. LS. 네, 네. 그래서 쪽 실적 괜찮다 보니까 이제 막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실적에 반응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적이 양호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4분기는 좀 엉망인데, 근데 기조 자체는 살렸다 뭐 이런 쪽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주택이 뭡니까? 주택이죠. 네, 주택 부족 때문에 여전히 이쪽은 계속 갈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삼성전자에 그 변압기 공급하는 것 가지고도 또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카메라 모듈 갖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수주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LG주택은 못 가요. 이랬을 때 이것만 가지고 쭉쭉 갈 수 있겠느냐?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부각받게 되면 그때 추세로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고 다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나마 외국기관 쪽에서 수급 괜찮은 쪽에 HD 현대가 눈에 띄고 있고요. 두산 밥켓 이것도 밥켓도 약간
지주사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